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의 또 인사이트를 들어야죠.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신에 관한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판을 좀 흔드는 모양새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시장 읽어주십시오. 백신 뉴스는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아니라 전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끝나면서 시간에서 그 모더나를 16% 끌어올린 재료죠. 이 모더나가 3월부터 이제 임상 실험을 했죠. 그래서 105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45명에 대해서 이제 그 항체가 전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실험 대상은 105명입니다. 나이 순으로 잘랐을 때 56세 전까지만 발표를 했고요. 56세 이후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장이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악재 속에서 호재거리만 찾으러 다니는 시장에 누군가가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약에서 아마 근무하신 분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3월에 임상 시작했는데 벌써 항체가 나와서 올 연말에 약이 나온다 그러면 다 웃지요. 그렇지만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약이 나오면 좋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뭐 구토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살살살 피해가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야, 미국 시장도 정말 주가 받치려고 별 행동을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미국이 백신 효과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지금 미국이 코로나로 정말 심각하구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금 재봉쇄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상으로 이동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동 데이터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야, 미국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목적이 굉장히 있는데 그 목적이 도대체 트럼프 재선을 위한 건가? 아니면 경기 실물과 이런 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백신이 정말 나온다면 정말 땡큐인데 너무 이른 시점 그리고 결과치를 확실하게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요 근래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망 그리고 뭐 주의까지 줬는데 2200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2200이 됐고 미국도 고점 이전 고점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전 세계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다 뒤져봤는데 미국의 다우, 나스닥, 대만, 홍콩, 항생, 상해까지 전부 뒤져봤어요. 일본까지도. 차트를 다 뒤져봤더니 나스닥이라든가 항생이라든가 상해는 미리 꼭지를 쳤고요. 다우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일본 차트가 다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쯤 되나 봤더니 어저께 미국장하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키높이가 맞춰지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추세로 가는 대상승이 있느냐 아니면 당분간 주식을 쉬어야 되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상황일 거다. 어떤 분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정은 짧고 다시 상승은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재료를 편협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만 편취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악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반영 안 한 악재가 다 반영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면에 있다는 거죠. 물론 조정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길은 결국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과거의 시장의 모습에 100%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의 이 모습에서 호재만 반영한 이 시장에서 우리가 뭘 보고 시장을 방향을 봐야 될까? 결국 차트의 고점이나 이런 상황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미국 차트를 봤더니요. 그러니까 2월 12일인가요? 2월 12일에 고점을 찍고 쭉 빠졌어요. 코로나. 아마 제가 그때 여기서 아마 조정 시그널을 드렸죠. 그때보다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올라온 시점의 추세선을 보면 이 두 번째 고점의 연결선이 현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정말 피나게 있었던 거죠. 그게 재료의 편취. 자기들이 원하는 재료만 시장으로 끌어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더라. 만약에 여기 돌파한다면 더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봉우리이기도 하지만 악재를 반영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믿겠지만 악재는 다 버리고 호재만 바랐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2230 돌파되면 상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230 뭐 아직 못 갔어요. 2200까지 왔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재료만 보고자 하는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게 시장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뭐 안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에 가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것만 봤던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통이 오늘 동결했죠. 지난번에 1.25에서 0.5 내리고 0.25 내리고 지금 0.5. 이게 아마 명목금리 형식으로 해서 그냥 명분상 놔두는 금리일지 제로금리가 갈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지금 금통위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없다는 식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죠.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은 안 하더라도 할 것처럼 해주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되죠. 없다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결국 우리나라도 제로금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대 금리가 아니라 제로금리, 미국처럼 제로금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금리가 아마 이 제로금리를 언급한 게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결국은 제로금리 될 거다. 금리 인상이 잘못됐다. 옛날에 아마 그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 지금 0.5가 남았어요. 근데 이 0.5도 저는 제로금리가 갈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재료만 받아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악재가 나와서 다시 시장에 반영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추경이 있어서 아마도 금리 인하를 좀 더 늦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됐다. 오히려 차라리 안 하더라도 공격적 베팅의 발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이고요. 물론 시장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금통위가 좀 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 대응을 해주면 과거에 공격적이지 못했잖아요. 공격적이면 시장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수급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외국인들 요 근래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긴 했어요. 삼성전자가 왜 많이 샀는지는 아실 거예요. 하웨이가 미국으로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 이제 각 나라에서 하웨이를 안 쓰고 그 대체 자리로 삼성전자 들어가면서 5G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왔죠.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좀 사줬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종목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진입을 잘 안 해요. 전체 누적으로 보면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제가 띄워놨는데요. 외국인 570억 매도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역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매수하고 실질적 현금 매수가, 현물 매수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 제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선물도 시장에서 매수했다가 나중에는 다 청산, 매도했다가 종가지만 다 청산. 그럼 항상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걸 다 기관이나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만 올라간 상태. 굉장히 이 시장이 퀄리티가 뚝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언제 매도가 나가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어떤 모습, 좀 건강한 모습이 도래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가 22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2200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 양질의 장이 좀 나와야 될 거다. 특히 요즘 갭 상승이 3번 나오면 갭을 메우더라고요. 지난번 5번까지 나왔었잖아요. 갭 상승 보시면 여기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있었고 2번은 메웠고요. 다시 2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있으니까 메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지금 3번째가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5번째까지 인정이 되다가 결국에 가서는 무너져 버렸거든요. 지금 3번째 갭이 또다시 추리한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갭은 항상 메워지게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미국 차트처럼 이 추세선 맞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봤었어요. 근데 하락 추세부터 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거로 따라 본다면 이 두 번째 추세선의 현재 세 번째가 또 맞았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우리나 아주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30이 넘어가면 저는 일단 상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이 외국장이나 이 나스닥 종합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의 꼭지를 딱 찍은 모습이 나와요. 또 하나는 지금 또 제가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예, 상해도 역시 추세선 그러면 저 꼭지가 딱 나오는 상태. 오늘도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6천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눌렀다 쭉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거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거의 다 꼭지를 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유동성이 진짜라면 물론 돈이 많이 풀린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시장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끝내게 맞다면 이걸 다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돌파하면 저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돌파하면 공부를 다시 해야 그 자리에 또 왔어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된다면 시장에 대한 뷰를 굉장히 많이 바꿀 거고요. 돌파가 못 된다 그러면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에 치중하기보단 구경에 더 치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원체 강해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뭐 조정이 들어올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저점에서 강력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것도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따라가도 시장에서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접근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좀 혼조세이죠. 어제 미국 증시 뭐 강하진 않았지만 올라서 좀 기대를 했는데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이고요. 그러게요. 성장주가 카카오 네이버 성장주가 시니까 지수는 못 가네요. 외국인 기관들도 좀 소극적인 상황이고요. 네, 시장 공감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